네,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그 사건. 오늘 이제 그 피의자 3명 모습이 공개됐는데 남은 짓밟았지만 이 3사람 자기 얼굴은 철저히 가렸습니다. 자, 오늘 카메라에 잡힌 피의자 3사람은 과연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까요?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하십니까? 공모를 안 했습니다. 전혀 공모를 안 하셨단 네, 말씀이죠? 전혀 안 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스럽습니다. 대전 사건까지 같이 해서 이 범행 사실 모두 인정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였습니다. 년 전 범행 기억나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9년 전 범행 뭐 전혀 모르신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걸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오래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여성한 변호사께서 이제 판사 시절에 형사사건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오늘 이 3사람 피의자 모습에서 뭘 보셨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제가 그 형식적인 말, 네. 계속 죄송합니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거의 뭐 언급하지 않고요. 네. 기억나자면 뭐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직은 피의자죠. 네. 피의자들이 일관하여 지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는 내가 모르는, 나도 기억나지 않는 걸 왜 자꾸 추궁하느냐,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일관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DNA란 증거가 있다니 그런가 보지만 나는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네. 그리고 우리 셋은 공모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굉장히 무성의한 느낌이거든요. 자, 과연 이런 모습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좀 답답하기 짝이었습니다. 실제로요, 이 사람들 수사했던 목포경찰서의 그 수사과장, 여성 청소년 과장 얘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범행 장소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행동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빌라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는데 그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3명 모두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부부장께 질문 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휴대전화 시도를 6번씩 하고 만났다 헤어졌다 그런 정황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부인하는 게 이 사람들은 최선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저런 이제 차가 같이 다녔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또 전화 통화했다 이런 것들의 정황이죠, 말 그대로. 그렇기 네.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화 내용을 우리가 뭐 감청할 수 있었다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통화를 했다든지 이런 거 알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뭐 이런 다른 일로 통화했다든지 네. 뭐 통화하면서 뭐 걱정을 했다든지 뭐 이런 엉뚱하게 진술을 할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자기들이 뭐 공모했다는 것을 자백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정황만 가지고 법정에 가서는 과연 이게 공모했다, 이게 인정될지 안 될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공모했다는 게 인정이 되면 어쨌든 특수관관치상 2명이 합동하여서 선포했다는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은 부인하고 확실한 증거가 들이밀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이 들이밀기 전까지는 부인해야만 사실은 형량도 낮출 수 있고 또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반응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행 사실의 부인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 이런 부인이 있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우리 그 재판할 때 2가지 다 부인으로 보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DNA 검사, 그 다음 CCTV 그 화면상, 지금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피의자들이 그냥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해봤자 나중에 형이 자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이 지금 피의자들은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 피의자들이 법정에서도 아마 같은 태도로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판사로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지금 피의자 3명이 어떤 그 조언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법적인 조언을. 그러니까 범행을 아예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요, 판사로서 이게 참 반성하지 않고 아주 괘씸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법률적 전문가의 흔적이 어른거린다는 걸 좀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자, 그러니까 5월 22일 전후로 생겼던 이 범행인데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검찰이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건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게 5월 26일이고요. 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이 6월 3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 가까이 시간 동안 세 사람이 자유롭게 만나서 입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좀 이렇게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저렇게 어차피 저 사람들 수사 잘 받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니까 굳이 체포할 필요 있느냐라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 근데 그 체포영장을 기각한 검찰에서 이 사건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네.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섬에 있기 때문에 네. 도주할 우려가 없고, 네. 제일 처음에는 사안을 있죠. 나중에 뭐 그 부교육감인가 그 부분 이야기도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네. 사안을 너무 단순하게 봐서 별 큰 범죄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체포영장을 기각했는데, 네. 이 사건은 중요한 게 지금 나오고 있지만 공모라는 게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모의 경우에는 피의자들이 서로 입맞출 시간을 갖다가 주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검찰에서 그 공모라는 부분을 네. 너무 생각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실제로요, 아마 그 검찰이 초기에 뭐 판단을 결과론이지만 정확하게 못했다는 인상을 좀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초기에 대한 아니란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초등학교 선생님에 대한 판단이요, 교육청에서도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전남 교육청의 관계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육 중에 선생님이 뭐 사망을 했다든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개인적인 측면도 일과 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안일하게 그 대응을 했던 것이요. 네.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달 21일인데요. 네. 해당 학교의 경우에는 이튿날인 22일 바로 이 해당 교육지원청과 이 전남교육청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는 바로 신고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남교육청에서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6월 3일에서야 이게 교육부에 알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별일 아니다라고 그냥 덮어두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가 되니까 이제 면피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뒤늦게 좀 보고한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보고를 했다지만요, 김정은 부부장장. 새누리당 사람들이 이제 특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위해 내려갔을 때 카메라 앞에서까지 부교육감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좀 놀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게 피해자 입장에 서서 이 생각을 해보면 술을 취하게 해서 세 명이 그냥 그야말로 야밤에 정말 연속해서 세 명이 줄줄이 와서 그 성폭행 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말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렇게 여긴 게 아니고 정말 단순하게 어떤 성폭행 사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 요즘 법정에서 보면 웬만한 살인 사건 같은 경우보다 성폭행 사건에 대한 형량이 훨씬 높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교육 당국 자체가 일선 교육 당국 자체가 정말 안이하게 정말 이게 그 피해자의 어떤 피해 여교사의 어떤 심정 그 입장에 서지 못한 정말 그 잘못된 태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교육감 말씀하신 게 참 납득이 안 가는 게요. 우리가 그 처음에 났을 때 그 선마을 그 주민들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주 개인적인 그리고 그 피해자인 여선생의 잘못이란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다고요. 소수지만 있어가지고 많이 분노를 샀는데 지금 부교육감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개인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들려요. 선생님이 어떻게 잘못 처신해서 술 마시고 이래서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섬에서 이런 일이 난 거 있죠. 사실 점점 밝혀지지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섬의 그 여교사 한 분이 혼자 가서 이렇게 관사에 지내는 게 아주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지금 간호사 문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육청에서 어떤 구조적으로 이분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될 일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아주 작은 걸로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거 교육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섬마을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번에 피해를 당한 그분의 개인적인 문제로 아주 축소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잘못이 없다. 이 교육청 잘못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다 보니까 저렇게 이게 사망사건도 아니고 그럼 사망사건이 뭐 잘 일어날 일이 있습니까? 그 섬에서. 저런 일이 진짜 큰일인데 그렇게 지금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부교육감, 교육 정책을 이제 평생 해오셨던 분일 수밖에 없는데,
자, 학교 선생님들의 그 상황, 그리고 학교에서 벌어진 일들 관련해서 좀 안이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